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이른 아침 여러분의 오전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말 아침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오늘도 전해드릴게요. 자, 미증 시가 휴장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절 전 이제 성금요일로 유럽 증시 또한 휴장이었는데, 자, 금요일에 국내 증시 마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700선을 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좀 방향을 틀지는 못하는 걸까요? 장중에 반짝 2,700선을 회복 시도하긴 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시장을 좀 누르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920선은 가까스로 지키며 낙폭을 줄였지만 924로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만 보면 깝깝하지만 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의 그 수익률, 특히 주식 싹쓸이에서 보여지는 그 종목들의 수익률은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있고요. 자, 최근에 미증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미국 긴축과 함께 당분간은 미국 증시에 흔들림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근데 어젯밤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중국이 지준율 인하함에 따라 다음 주에 중국 시장이 조금 나을까 하는 좀 기대감도 있는 편이고요. 자, 오늘 토요일 아침에는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이번 주에 마감 분석, 그리고 다음 주에 전략, 그리고 종목 상담 아시죠? 01786-102, 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0133366820번으로 매수가, 내가 궁금한 종목 이름, 비중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게요. 공명정지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토요일 예. 아침 낮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예, 맞습니다. 네, 예. 저희 이제 아침에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는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분석을 해볼까요? 예, 이번 주 제가 자세히 좀 먼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쟁이 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좀 오래 가네요. 생각보다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질질 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질질 끌고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좀 우크라이나 쪽에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쟁이 길어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좀 일찍 끝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연된 것 같은데, 앞으로 돈바스 지역 쪽이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조만간 이제 4월 달이면 돈바스 지역 쪽에 결투가 이뤄지고 나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상해 봉쇄 좀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물가지수 상승 정점론이 대두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됐죠. 상해 봉쇄에서 급락,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 미국, 그리고 나서 급등,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5월 달 정도는 돼야지 이제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신정부 출범도 예정돼 있죠. 그래서 일단 너무 이제 올라갈 때 지금은 이제 박스권 장세다 보니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장중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낙폭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EU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S 글로벌이라든지, 그리고 또 철강 업종,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때문에 철강 업종의 수혜가 좀 이뤄지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휴스들이라든지, 제 작년도에 굉장히 관심주였거든요. 바닥권 했을 때. 이런 업종들,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근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과일권에 있다 보니까 역시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가 좀 움직였다는 게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좀 침체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특히 이제 미국 전기차 생산 이제 엘라베마를 공장을 낙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애플카가 우리나라 기업의 센서 쪽에 후공정 이제 생산 부품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선별적으로 이제 애플카 수혜주인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리고 또 DIC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급등세가 좀 이뤄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또 경기회복의 최대 수혜 업종이죠. 뭐 코로나가 끝나고 전쟁이 끝났을 때. 그래서 대표적인 경기 소비자 업종이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꾸준한 또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증시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미증시에서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유럽 증시도 흔들림이 좀 있을까? 근데 또 중국에는 기댈 만한가?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전략을 좀 설명 드려볼 텐데, 네. 일단 중국이 이제 깜짝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지준율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일단 무엇보다 이제 대출 금리, 기준 금리라고 볼 수 있는 대출 금리까지도 20일 날 결정이 이뤄질 텐데,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도 지준율 인하를 하고 나서 그리고 깜짝 금리 인하까지도 나중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 결정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또 클 수도 있어요. 일단 지준율 인하와 함께 일단 돌아오는 월요일 날은 뭐 그렇게 큰 대형 악재가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호재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한적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고요. 한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돈바스 지역 쪽에 이제 전쟁이 언제 이제 전면적으로 이뤄지느냐, 이제 그 부분이 한 가지 변수인 것 같고요. 석유 수입 금지 EU가 이 부분을 결정을 내릴 텐데,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24일 날 이제 프랑스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일단 결정을 좀 미루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입을 석유를 금지를 한다라고 해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아마 독일 같은 이제 국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좀 금지를 하는 쪽으로 연말까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조 원 가까이, 지금 한 230조 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100조 원 가까이 이제 풀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4월 달에 저가 매수에 주력을 하면서 5월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초점을 맞춘다. 저는 이렇게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전략들 오늘 1시간 동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평일에 좀 답답한 마음을 토요일 아침에 이 시간에 같이 푼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상담도 준비되어 있고 또 샵 0988로 정지우라고 이름을 보내주시면 4월, 5월도 함께할 수 있는 창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9시에는 공개 방송을 무료로 함께하는 것 알고 계시죠? 하잉크 코리아가 역시 개별 종목의 장세에 불을 뿜고 있네요. 이현상, 랠리, 그렇습니다. 신정부, 핵심, 수혜주, 그리고 이 추후에 올라갈 종목들도 꼽아서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9시에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만 준비되어 있는 믿고 보는 싹쓸이 기법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기법 강좌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 제가 또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를 또 준비해 올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와 그리고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관련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BTS죠. 세계 최고의 가수입니다. BTS 같은 경우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공개하고 이제 빌보드 1위에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요즘도 이제 핫한데요. 그래서 이 BTS 관련주 같은 경우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바닥에서 뭐 DPC라든지 지금은 스틱 인베스트먼트죠. 그리고 뭐 또 이제 관련주들이 뭐 넷마블이라든지 한번 랠리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 요즘에 이제 두나무 쪽이랑 그리고 하이브 쪽이랑 굉장히 이제 사업을 집중하고 있죠. 합작법인도 미국에 설립해서 한마디로 두나무가 하이브랑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나무 관련주도 또 하이브 관련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일단 주제를 오늘 이 하나투자증권을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포사 기법 강좌 오늘 BTS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좀 수혜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두나무 지분 6%, 그리고 토스뱅크 지분 약 9%를 좀 보유하고 있죠.
저 두나무가 요주의 종목이죠. 지금은 상장은 안 돼 있지만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작년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죠. 하나투자증권이 연기금 쪽에서 지금 250일 동안 약 1,100만 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나무 하이브 미국 합작법인 설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NFT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일단 전 세계 뭐 아미, 팬덤 같은 경우가 이제 수억 명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최근 고위급 임원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매도가 아니고요. 상무, 전략실장, 본부장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공시를 보면 제가 항상 확인을 하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좀 반향을 일으켰어요. 제가 이런 공시들을 알려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약간 전국적으로만 유행이 이뤄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공시 보는 부분들이 이제 습관처럼 이뤄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하도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공시를 보면 확인되거든요. 이 다트전자 공시를 보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부분 봤을 때 두나무 지분, 토스뱅크까지 앞으로 또 상장 기대감도 있고 최대 주주 하나자산운용사 쪽이죠. 작년도에 이제 계열사부터 해서 블록들 형태로 5,600만 주를 5,600억이라는 그 큰 돈을 그 5,600만 주를 지분을 넘겨받았죠. 지금 현재 최대 주주 이제 매수가 대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가격 매료도 있고 이제 실적 대비도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하나투자증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차트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무엇보다 지금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쓰리바닥 패턴이 좀 형성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역시 앞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또 대응 전략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투자증권은 제가 따로 이제 HTS에서 오늘 종목 AS 시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초록뱅 컴퍼니를 설명을 좀 들어볼 텐데요. 이 초록뱅 컴퍼니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자회사가 하반기 OTT 시장에 지금 BTS 드라마 유스를 좀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촬영은 완료됐습니다. 준비는 됐다는 거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될지 아니면 다른 데 또 공개가 될지 그거는 이제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초록뱅 컴퍼니 같은 경우가 이제 최대 주주 측의 회장 포함해서 총 550억의 삼자 배정 자금을 유치했죠. 이 항상 삼자 배정이라는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삼자 배정. 그 이유가 1년 동안 보유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1년 동안 보유 회수가 된다는 건 이제 팔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많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최대 주주 측의 물량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시장에 출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또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회장이 들어오지 않다가 50억 가까이 또 들어왔다는 거. 관계사 쪽 최대 주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회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50억을 지분 투자했다는 건 책임 경영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부분도 좀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작년도에 순이익이 650억 가까이를 달성했어요. 주당 순이익이 700원 가까이 나왔다는 건 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한마디로 영업이익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 이제 급증을 해야지 그 사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또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 외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영업이익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달성했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을 가질 수 있는 순이익이 0원이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순이익이에요. 얼마만큼 기업이나 가게나 순이익을 많이 달성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이제 치킨집 이제 가게에서 치킨으로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영업이익으로 이제 많이 잡혔는데 한마디로 그 치킨집 사장님께서 갑자기 이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채권 투자를 하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반토막이 났어요. 자기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5천만 남았어요. 그럼 순이익은 아무리 치킨으로 5천만 원 벌었다라고 해도 순이익은 이제
5천만 원을 까먹으면 주식 투자에서 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순이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를 앞으로도 중요하시 봐야 되는데 이미 이 회사에서 투자한 이제 가상자산 쪽에 투자한 부분만 봐도 아직도 수백억의 또 이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회사 같은 경우가 역시 또 최근 들어 이 자회사가 투자한 쪽에 투자한 탑코미디어라고 있죠. 200억 정도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요. 드라마도 잘 만드는 편이죠. 자회사에서. 뭐 주몽이라든지 올인, 나의 아저씨, 그리고 요즘 들어 약간 막장 드라마라고도 나왔었는데요. 펜트하우스. 뭐 이런 드라마까지도 히트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역시 드라마 하나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회사 같은 경우도 롯데홈쇼핑에 자금을 유치했죠. 일단 롯데홈쇼핑에서 수백억의 자금을 유치해서 작년도에 자회사가 후크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습니다. 이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누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승기 씨가 있죠. 너무 뭔가 바른 이미지라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노래 잘하는 가수 이선희 씨도 있죠. 이선희 씨 하면 뭐 국내 대표적인 가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런 후크 엔터테인먼트를 수백억을 들여서 또 인수했다는 건 회사에 좀 여력이 있다는 거죠. 작년도에 2천억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남 신사동 쪽에 사옥도 2동을 인수했다. 물론 이제 자기 자금만으로 인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역시 강남 쪽에 사옥을 인수한다는 건 또 회사에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영자 씨 소속사도 인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초록판 컴퍼니 같은 경우가 좀 바닥권에서 차트가 중장기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따 이제 차트도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항상 어떤 기업이 됐든지 간에 순이익이 급증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테마성으로만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재료가 있어야 돼요. 왜 그 회사가 왜 그 어떤 재료로 인해서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있는지 그리고 항상 좀 부채가 낮은 기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컴퍼니 같은 경우도 초록펜 컴퍼니도 부채가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 BTS 관련주들 앞으로 작년도에 의해서 올해도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 투기가 아니죠. 투자의 관점에서 항상 실적이 급증할 만한 종목들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꽉 찬 정보들 함께하고 있는 주식 싹쓸이 시간입니다. 자, 강의들 들으셨는데 오늘은 BTS 관련해서 2종목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종목이잖아요. 한화투자증권과 초록뱅 컴퍼니를 들었는데 좀 차트를 함께 보여주실 수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이 실적도 괜찮고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 BTS 관련주를 엮이면서 가상자산 관련주를 엮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요즘에 가상자산이 별로 그렇게 썩 핫하지는 않죠. 지수 가까이가 좀 급락세가 급등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정체되어 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주봉상 외바닥,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이제 상단 추세 같은 경우가 위에 저항권이 7,000원대 한 중반대가 있죠. 여기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 50% 정도의 갭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좀 요즘에 좀 자신 있게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수급이 좋죠. 실적이 좋습니다. 앞으로 재료까지 있죠. 그래서 이 수급 같은 경우도 고위급 임원, 최대 주주, 연기금 1,100만 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땐 떨어지면 그냥 기회인 것 같아요. 어차피 두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이나 국가들이 이 가상자산 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뭐 카카오도 요즘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이제 유통 판매업체 같은 경우에도 요즘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 허용한다. 전국적으로 좀 이제 결제 허용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상자산 쪽에 이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 지분을 매각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하나투자증권 매각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가장 중성주 중에서는 또 대장주 관점에서 움직일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수는 가게 돼 있죠. 왜? 전쟁은 끝날 거고 코로나도 둔화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상자산 관련주 중에서 하나투자증권 저가 매수 기회 잘 누리시면 좋은 기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이 이렇게 매력이 더 높아지고 있군요. 좀 떨어질 때마다 매수의 기운으로 봐도 되겠고, 뭐 초록펜 컴퍼니도 보여주실 건가요? 초록펜 예. 컴퍼니도 제가 간단하게 차트 보여드릴 네네.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주식 싹쓸이 시간에 이렇게 쓰리바닥 패턴 형성될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이날이죠. 일단 이제 막 쓰리바닥 시간하고 올라갈 때 아직 720원 돌파도 안 했죠. 일단 주포 최대주 매집 단가가 1,100원대예요. 1,100원대 그리고 이번에 1,080원대에서 들어왔어요. 그만큼 1,000원대 초반대는 강력한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720선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추가 반등 노려보는 전략 충분히 유의할 것 같아요. BPS 같은 경우가 2,600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한참 못 미쳐요. PBR 100 기준으로 봤을 때도 2,600원까지는 가야지 PBR 100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도 한 100% 정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월봉상 이번 달부터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이 이뤄지면서 이번 달에 바닥 시현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는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 직전 속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초록펜 컴퍼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같이 매매하시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은 어떻습니까? 02-786-1022-1023번 종목 상담 2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로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00번으로 종목 이름,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이뤄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저는 삼성물산이고요. 예. 예, 매수가는 13만 4천 원이고요. 예. 비중은 한 30% 되거든요. 예. 언제쯤 예.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언제냐 확실히 모르는데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되셨어요. 네. 이번 주에도 뭐 올라갈 힘이 거의 없었고 지금 계속 외국인 기관들 매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힘드시겠습니다. 이 종목으로요. 예. 뭐 종목 교체를 원하실까? 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은 네. 여기다 조금 가격이 하니까 조금 예. 더 사서 생단가를 낮춰야 되나 네. 돼야 되나 싶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맞네요. 이제 궁금증이. 네, 어떠십니까? 네. 예, 제가 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요. 삼성 이제 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죠. 예,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지분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좀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분 가치가 그렇게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업은 이제 건설회사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본업보다도 본업 건설 업종 자체가 성장성이 별로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건설업종으로 부각되기보다는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좀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 지분 가치가 또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위치에서 죽을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보유 관점으로 가다가 나중에 본전 부근이나 그 이상에서 파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10만 원대 부근이 지지권이에요. 그 라인대가 이탈되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이 10만 원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퍼가 뭐 10배 이하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국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보여주만 보유를 하다가 그리고 단기 저항권은 저 위에 200일선 정도죠. 강력한 저항권이 11만 9천 원, 12만 원 정도. 거기가 이제 그 다음 이제 바로 위에 강력한 저항권이다. 그 라인대에서 이제 돌파가 이뤄지느냐 안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다시 거기가 또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삼성물산 차라리 삼성물산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원래 삼성전자나 이 바이오로직스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차라리 삼성전자나 바이오로직스를 투자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비싸죠. 너무 좀 비싸서 네네, 솔직히 과열권이라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위치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삼성전자가 가면 따라서 갈 만한 종목이다. 그럼 차라리 따라서 갈 만한 종목 말고 이참에 차라리 삼성전자 쪽으로 차라리 옮겨가는 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수급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김기남 회장님 그리고 한종희 부회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사장님, 상무님, 부사장님, 이사님 다 이제 요즘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주구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이제 부가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권 10만 원 그리고 저항권 12만 원 이 참고한 상태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네. 매수 물타기는 권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예, 저는 항상 예. 떨어지는 거 물타기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아, 예. 그렇게 전략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교체가 맞는지, 물타기가 맞는지 궁금하신 여러분들 다 전화 주세요. 문자 메시지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 볼까요? CIS 종목 상담입니다. 예, 3854님, 14,550원. 네, 22%. 예, 비중이시고요. 테슬라가 1000위 슬라가 됐다가 1000 아래 슬라가 됐다가 지금 좀 약간 애매합니다. 전기차 관련 주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주시겠어요? 예, 이 CIS 같은 경우에 제가 재작년 레전드 종목이에요. 오, 예. 제가 2,000원대에서 이 TV 앞에 나와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다 2,000원대요? 보니까 예. 와, 그때가 그때 함께 하신 2020년도 분들 때 너무 좋으셨겠다. 예, 코로나 위기 터질 때였거든요. 제가 가장 코로나 위기 터지고 나서 어떤 거를 가장 먼저 봐야 될까? 1순위로 꼽았던 종목이에요. 그때 2020년 3월 24일 아직도 날짜까지 기억하는데요. 이 CIS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권은 이미 지났어요. 왜 그러면 제가 볼 수 있었느냐? 주식 싹쓸이 방송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721선 터치하는 시점이 2020년 3월 23일 날이었습니다. 터치하고 터닝하는 순간 저는 그냥 냅다 그냥 관심 있게 봤던 거죠. 그럼 아직도 들고 있었어도 한 7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주식은 인생의 기회는 뭐 한두 번밖에 또 안 오는 것 같아요.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죠. 근데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항상. 위기가 터졌을 때. 근데 지금은 바닥권이 이미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집중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여기서는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바닥권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CIS 같은 경우 12,400원대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 위에 저항권은 18,000원대가 저항권이에요. 왜? 이 종목은 전고체 전지 배터리 쪽에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LG화학 쪽에 재료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최대 주주가 SBI 인베스트먼트였는데요. 투자한 매수 단가가 5,000원대에서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주포 매집은 저 밑에 5,000원대에서 이뤄졌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5,000원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18,000원대 강력한 저항권 그리고 12,400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CIS를 제가 볼 때는 노리기보다는 앞으로 저 바닥권 721선 부근에 있는 제2의 한번 CIS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을 잘해서 10배 도전해 볼 생각을 해야지 지금 13,000원대에서 10배 도전해 본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아니면 전고체 전지 배터리가 지금 아직은 상용화 되려면 한 2, 3년, 3, 4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이슈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전략 세워드렸고요.
참 좋은 하루 되시고 오미크론 조심하세요라고 의견도 주시면서 저희에게 오히려 힘을 주셨는데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먼저 볼게요. 네오LG홀딩스입니다. 44,300원에 100% 불안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금요일에 종가는 43,600원이고요. 지금 내리막길을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비중 100%를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을 몰빵하고 계신 이 분께 네. 솔루션을 내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솔루션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오이지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네오이지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요. 지금 급격하게 갑자기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면 좀 당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제 관심주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 네오이지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 5만 원대에서 89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네. 2022년도 1월 달에 이제 취득 보고서가 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주가가 그렇게 꼭대기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자사주 매입 들어왔고 올해도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원래 주식 싹쓸이 어디에서 봐야 되냐? 2021년도 9월 달에 봐야죠. 그때 720선 바로 위에서 21선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상승 기조로 막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약간 애매해요. 위에서부터 외봉, 쌍봉, 쓰리봉 형태로 이렇게 쓰리봉 형태로 꺾이고 나서 본격적으로 떨어졌죠. 어떻게 보면 8만 원대에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바닥권을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721선 부근은 26,000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바닥 신호는 나오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 보고서가 떴다라는 거는 바닥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한번 또 출렁거리고 내려갔다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43,000원대 부근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43,000원대 지지가 이뤄지게 되면 재차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제가 볼 땐 다시 뭐 한 8만 원 여기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되면 주식은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추가 하락이 쭉 한번 또 나타났다 찍고 나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주식은 전저점에 이탈되면 안 돼요. 전저점에 이탈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했다가 다시 이 43,000원대 회복될 때 그럴 때 바로 재매수로 기회를 노려보는 거거든요. 대신 제가 볼 때는 뭐 43,000원대가 깨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들어가지긴 해요. 일단 이 회사가 이제 네오이지 자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4월 달에 신작이 4월 말에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네오이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자사주 매입 100억이 이미 1분기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관점에서 회사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신작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오이지 홀딩스도 그렇게 고평가대로 돼 있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721선 부근에 바로 위에서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만큼 그렇게 썩 위험한 위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왜? 721선하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쪽 꼭대기에서 10만 원대에서 2만 원까지 떨어진다. 완전 초전박살이죠. 하지만 이 위치에서 한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건 그렇게 초전박살은 아니에요. 밑에서 721선 또 바닥권 들어오면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추가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721선을 기준점으로 매매 전략을 잘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오이지 홀딩스였고요. 바로 문자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889님, CJN입니다. 55,000원의 매수가, 비중 30%고요. 금요일에 종가 41,600원입니다. 지금 종목은 금요일에 7%가 하락을 했고 이번 주 내내 좀 약세 흐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수가가 높은 편이죠, 위원님? 예,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작년도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도 저도 좀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손 떼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냥 손을 뗐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진단키트 수요가 급감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좋죠. 빨리 이제 마스크도 벗고 사망자 수도 안 나오니까. 근데 회사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회사 자체가 전망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시즌에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선 하지만 회사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게 좀 더 이제 실적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은 CJ는 매매 대상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백신도 나왔겠다. 일단 치료제도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 조금 더 풍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반등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강력한 저항권이 48,000원대입니다. 시가이상 반등시에는 다음 주에도 48,000원대 저항권은 매도 관점. 아니면 단기는 그냥 다음 주도 시가 이하 5일선 근접시 44,000원대에서는 나중에 뭐 코로나가 재확산 내기가 뭐 다시 하반기 나올 것 같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돼요. 지금은 하반기에 뭐 재확산될지 아니면 이제 종식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손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보고 나서 다시 재유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다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작년 실적 대비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반기 주식은 이제 선행성이죠. 미래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경계하시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이상 고점 매도 후에 경계 후 재유행될 때 재매수 기회를 노려본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참 시기적으로 CJ는 좀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왜? 막 철진한 진단키트주, 뭐 우르르 신저가 이런 종목의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 마음으로는 빨리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CJ도 그와 더불어서 조금 흐름이 좀 지나지 않았나. 나중에 다시 또 유행이 됐을 때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흐름을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메시지 한 가지 더 볼까요? LS전선 아시아입니다. 매수가 8,500원이고요. 3854님 비중 10%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요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근데 LS전선 아시아도 어떻게 바로 진단이 가능한가요? 예, LS전선 아시아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바로 좀 보긴 봤는데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안 봤어요. 왜냐?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주식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가려고 하면. 대신 아직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5G 시대, 전기차 시대에 오면서 전선 케이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장점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차트가 아직 그렇게 꼭대기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최근 들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한 번쯤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721선 부근에서 기회를 노려보면 그렇게 썩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실적과 함께 회사, 대기업 이제 계열사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11,000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했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은 뭐 종목 교체라기보다도 밀집 국면에서 721선 이제 돌파 지지받고 간다는 건 이제 추가 반등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은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본다. 7,200원대가 지지 라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세가 나온다. 그럼 대신 이런 기업들이 막 상한가 치면서 그런 테마성의 종목이 아니고 좀 약간 꾸역꾸역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9,100원대 올라가면 그때는 한번 매도를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너무 막 실적 대비 퍼가 5배 이하, 뭐 10배 이하의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또 있을 것 같아서 9,000원대 단기 저항권이고요. 거기선 어느 정도 축소권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진짜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저 위에 한 10,000원대 후반, 11,000원대까지 거기까지만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상담 다음 주에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자,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다음 주 공략주 싹쓸이 포착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2021년 어드바이저 대상을 수상하신 공명정주 위원님이 2022년 시작하면서 부담이 크셨을 텐데도 참 지금 1분기에 성과가 너무나 좋고 여러분들이 지지와 관심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또 공명정주 위원님도 그와 또 함께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정주 위원님의 표정 좀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지난주 종목이었죠. 하잉크 코리아가 이번 주에 두 번이나 급등이 나오면서 목요일에 10% 급등했죠. 또 월요일에 거의 15% 이상 또 급등했죠. 변동성은 있는 편이었지만 지난주에 일주일 됐습니다. 3,700원의 매수가 대비 금요일의 종가 4,200원, 최고가 4,980원입니다. 한 주 되었어요. 저희 지수가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좋은 소식입니다. 축하드려요. 아, 예. 네. 이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4월 6일 목요일부터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번쩍거리고 올라갔는데 일단 하잉크 코리아는 이제 무엇보다 마블, 디즈니,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 회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이 통째로 뭔가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았지만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핫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키오스크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이크 코리아 지난주 금요일 날 번쩍거리다가 눌러놨죠. 원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하이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는 좀 쉬어줘야 된다.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면 경고 종목 지정이 되니까 좀 쉬어주고 옆으로 행보를 해야 된다. 근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얻어맞는 거죠. 왜? 눌러버린다는 거죠. 왜? 급하게 올라가면 이 종목이 이렇게 최대 주주가 80%에 가까운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유통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포 세력들이 만약에 막 매집만 잘하면 이 기업을 한마디로 주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대량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어요. 아직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죠. 항상 주식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리는 거랑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고 정상적인 단기 과열권에서 단기 매물 소화하는 거랑은 의미가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상승 파동 나오고 이 앞으로 5월 달에 이제 윤석열 정부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취임사에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얘기가 나오면 5월 달에 또 테마주 관점에서도 핫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4월 말에서 5월 취임 전까지 신정부 취임 전까지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5월 전까지 하잉크 코리아는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가상화폐의 가상자산, 가상결제 이 부분에 나올 때마다 하잉크 코리아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나. 급하게 오르는 감도 있어요. 이번 주에 아마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수화학은 2주 전 종목입니다. 저희 종목들이 다 지수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위원님. 예, 제가 이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이수학 같은 경우 생각보다 지수 하락에도 요즘에 굉장히 잘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어요. 9월 달에 이제 세계 최대 황화 리튬 공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성 SDI 파일럿 생산 공장 완공과 함께 앞으로 이제 공급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물론 전고체 배터리 쪽에 상용화는 2, 3년 후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크죠. 세계 최대 황화 리튬 공장이 완공된다는 건 업계에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현대차랑 삼성 SDI가 수요 기업으로 참여했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이 아마 한 2, 3년 뒤에는 폭발적으로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은 뭐 실적이 그렇게 급증할 수 있지는 않지만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워낙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장이 9월 달에 완공된다는 건 아마 9월 달까지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9월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수화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시그네틱스입니다. 위원님, 시그네틱스는 그 작년에 히어로 종목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웬일입니까?
또 가요. 7일 연속 오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막 엄청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예. 좀 JP 모건도 막 예. 엄청 물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예. 어떤 일인가요? 예,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파운드리 재료로 이제 원래는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급등하지는 않죠. 혼자만 움직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테라닉스가 최대주로 바뀌었다. 그런데 테라닉스는 PCB 업체죠. 요즘 PCB 업황이 좋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테라닉스가 테슬라 쪽에 방열기판을 단독으로 공급한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이 테라닉스가 시그네틱스로 혹시라도 우회상장 합병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계속 좀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유 없이 이렇게까지 외인들 대량 매수와 함께 급등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작년도부터 대표이사, 상무이사 다 들어왔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계속 가고 있죠. 오늘도 상투 신호가 아니죠. 금요일도. 일단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봐도 사상 최대 거래량 이미 저항권을 강력한 저항권을 돌파를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아요. 예전에 2011년도 때 5,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1,000원대 초반대에서 좀 발굴을 하고 한번 5,000원 5배 정도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던 기업이거든요. 앞으로 꾸준하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고 과열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직 과열 신호 안 나왔다. 네, 이번 주에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눈이 휘둥글레졌던 다시 한번 가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토요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2가지 공략할지 먼저 공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게임주 또 한번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컴투스가 요즘에 좀 핫한 것 같아요. 이 컴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서머너즈 워가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하죠. 역주행. 그만큼 이제 8년 만에 신기록이라고 해요. 1일 매출이 거의 한 이제 80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 NC소프트의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100억 좀 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100억 가까이 육박을 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청신호죠. 그만큼 무엇보다 이제 서머너즈 워가 업데이트 이후에 독일, 그리스, 애플 앱스토어에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게임 매출.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에도 탑10 안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서머너즈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제 서머너즈워 후속작 100년 전쟁 P2E 게임을 이제 조만간 출시가 임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컴투스 같은 경우 13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작년도 200억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죠. 실적 대비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왜? 퍼가 10배 초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컴투스 같은 경우가 앞으로 제가 차트는 이제 이후에 있을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중장기 월봉상 이제 하단 추세에 근접했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바닥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있을 오전 9시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컴투스 공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이 종목은 혹시 제2의 하이크 코리아가 한번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엑셈이라는 기업이에요. 엑셈 같은 경우는 제가 단점이 없다라고 이제 간혹 이제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3년 내내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반도체 제품에 수주를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 앞으로 일본, 중국 시장까지 지금 뚫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카카오 쪽에 맥스게이지라는 솔루션을 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쪽에 K뱅크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95% 되는 은행에 거의 모든 은행에 역시 솔루션을 또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급증할 수 있거든요. 예, 데이터 플랫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데이터의 호수거든요. 클라우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센 같은 경우는 단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MTMW 연간 베스트 대상 방송 들어오셔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지수의 답답함을 평일의 답답함을 토요일 아침 이 시간에 다 해소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저희가 끝낼 시간이지 않습니까? 너무 아쉽게도 9시에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좀 더 공개를 해주시면요. 예, 제가 하이크 코리아 같은 경우 바닥에 있을 때부터 이제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2연상 랠리가 나왔는데
또 한번 제2한큐 코리아, 뭐 엑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논의를 잘 해봐가지고 이번에 5월 달에 또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5월 달만 잘 준비하면 하반기까지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하잉크 코리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9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MTN 밴드 들어오셔서 방송 예정이 이제 빨간색 불로 바뀝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포착주 가격 전략과 함께 추가적인 주식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샵 0988로도 공명정주라고 열려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 또 참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명정주의 주식 싹쓸이!